다음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핵심 요소인 고의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용감, 가인결용 두 문자로 기억하세요.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용인설 입장에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이 발생할 결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합니다. 개괄적 고의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일행의 연속된 이행에 의해 일행 위시의 행위자 고의가 실현된 경우 취급 방법이 문제되는데요. 개괄적 고의설, 인과관계 착오설, 미수범설, 객관적 귀속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 입장에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최초 의도가 실현된 것이므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14조 과실입니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는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과실범은 미수범이 인정되지 않고 중지미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판례에 의해 인정됩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나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 즉 주의 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업무상 주의 의무 판단 기준에 대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객관설의 입장입니다.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모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개괄적 과실은 일행인 기본 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행위자의 제2의 과실 행위가 개입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됩니다.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단일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과실은 아주 약간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예견, 회피가 가능함에도 이를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은 위무 상무준방입 두 문자로 기억하세요.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동일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객관적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요. 위험증대설, 무죄추정설, 절충설이 대립합니다.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주의 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이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설과 유사한 입장입니다.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취급됩니다.